안녕하십니까, 형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보니까 뭐 굉장한 해돋이가 이쪽 도요지에 네. 이쪽은 어떤 데인지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체로 이제 아신 분은 잘 아시지만요. 이제 강진은 그 우리나라의 청자의 고향입니다. 그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이 계신 데가 용운리인데, 용운리 저 밑에 기해치가 있고, 그 밑에 사당리가 있고, 백사수동이 있습니다. 그 5개 부락의 그 청자가마가 발생기를 저희가 조금씩 더 올려봐서 9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신라 말이죠. 그때부터 10세기, 11, 12, 13, 14. 그러니까 신라 말부터 고려 말까지의 가마가 약 200군데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마다 가마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진을 그 학술적으로 조사하고 발굴하면은 청자의 발생으로부터 발전, 그 쇠퇴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납니다. 강진에 있는 고려 가마의 특징이라는 데를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대체로 그 경사도가 말이죠. 가마의 경사도가 12도에서 14도가 대체로 확인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그 고시, 그러니까 9세기 후반 10세기 가마는 경사가 좀 급하고 차차 시대가 그 내려가면은 경사가 좀 완만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체로 그 저희는 아직은 그 10세기 가마는 꼭 확인 못했지만은 그 12세기 전반기의 가마를 보니까는 전부 그 퇴적층에 있습니다. 근데 가마 퇴적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 주위에도 갑발이 내화갑이 많이 그 흩어져 있는데 내화갑하고 가마 부스러기 그리고 모래 그런 그 소위 숭숭 구멍 뚫린 그 위에다가 가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바로 이 가마도 그 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위에 일부러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천장의 높이는 대체로 1m 10cm 내외. 그 말씀은 대체로 아마 그 앉아서 작업하기 하면 편리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 저희는 사실 칸을 기대했는데 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칸이 없이 그냥 통나무로 되어 있고 바닥도 역시 계단이 아니고 그냥 그 경사면이 그냥 이루고 있고 그리고 바닥에는 좀 모래를 깔았습니다. 모래를 툭툭 깔았는데 그 모래를 파고 들어가니까는 그 표면 고동색층인데 아마 그거 무슨 그 부식도 같은 게 섞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은 대체로 조금 굳어서 딱딱한 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가마는 또 하나 특징이 그 앞에 석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실 바닥에 진흙을 깔아서 상당히 단단한데 거기 그 하얀 재 같은 게 그 깔려 있어요. 아주 고운 재입니다. 뭐 그 저희가 볼 때도 그렇게 흰 재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관계는 잘 모르지만은 이 가마 그 외부에 퇴적층 바닥에 굴껍질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 혹시 굴껍질을 그 살려서 혹시 무슨 위약과 관계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가마가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소위 비고식 가마가 그 퇴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각기 다른 시대에 그 가마가 셋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중첩됐냐 이제 그것을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그 9세기 후반 10세기 퇴적하고 12세기 전반 퇴적은 그건 분명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종전의 그 미술사의 편년 자료도 그렇고 여기 퇴적의 분포가 이제 바닥에 있고 위에 그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두 가지는 분명할 수가 있고 또 그 고식 퇴적에서는 절강성의 중국에 월주 가마하고 똑같은 해물이 구비하고 해서 이따 보시면 알지만 굽이 이렇게 넓습니다. 퇴가 넓은 그런 해물이 커서 많이 나오고 또 높은 굽이 많이 나옵니다. 청자를 재현하는 작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풀어야 할 신비, 풀리지 않는 의문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대체로 저희 같이 이제 몇십 년 청자를 본 사람은 거의 90%, 거의 100%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새 거다. 이것은 옛날 거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선 전문가가 보면 금방 고대 것하고 요새 거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것은 뭐냐 어떤 차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우선 그 아까 말씀드린 밀도가 그 요새 게 훨씬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옛날 것은 어떤 걸 주고 봐도 여기에 12세기 조금 밀도가 덜하다고 그랬지만 그것하고 요새 것 두르게 보면요 금방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약이 그 옛날 거 물론 시대에 따라 다르고 가마의 분위기가 다 다르지만은 대체 옛날 거 좋은 것으로 기준을 한다면은 그 대단히 맑으면서 깊은 맛이 있는 맑고 깊은 맛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데 비유를 합니다. 우리나라 청자를 전 걸 보면은
아주 맑은 시냇물에 물이 흐르는데 꼭 그거 같다. 그러니까 물도 보이고 밑에 자갈도 보여서 자갈하고 물을 같이 보여주는 그런 그 증청한 아름다움. 이제 그것이 그 옛날 청자인데 그런 맛이 안 나요? 그 세계 신비. 그런 사람들이 비색이라고 그러는 역시 그 직설적인 간접 화법처럼 은은하고 증청한 맛.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청자는 고려조가 남긴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이 청자 가운데서도 상감청자와 순청자는 가장 세련되고 발전되고 생산량이 많았던 고려청자의 주맥입니다. 이 청자야말로 중국인 서경이 고려도경에서 인용하지 않았더라도 단연 천하 제1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자는 그동안 겪은 숱한 국난과 왕조의 변천 등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차츰 쇠퇴해졌고 오늘날은 그 맥까지 끊겨 있습니다. 해마다 일부 도예가들이 시료를 거두고 이를 배합하고 가마에 넣어서 청자를 구워보았지만은 청자 재현의 꿈은 거의 번번이 무산됐고 이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곳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울리 일대에서는 그 청자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발굴 작업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KBS도 발굴 현장과 현대적인 과학실험실을 오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가 될 태토에서 유약에 이르는 청자의 구성 소지를 철저히 분석해보고 또 이 구성 소지 외에도 가마의 형태와 장작불의 신비 그리고 소지는 어디 묻혀져 있는지 그 매장지 등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밝혀진 소지를 동원해서 과학적으로 배합해봐서 결국은 청자의 재현까지를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고려 청자는 세계에서 어느 자기와도 견줄 수 없는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비할 수 없는 내면적 깊이를 가진 비석의 순청자와 고려에서 개발되고 발전한 상감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려 청자는铁깔이라는 구성미와 맵시라는 형태미 그리고 결이라는 표현미가 있으며 멋이라는 정신적인 아름다움까지 간직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순청자와 상감청자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발전된 곳이 바로 강진군 대구면 용울리와 사당리 일대입니다. 이 지역에는 전국에 분포된 고려청자 가마의 약 70%에 해당하는 200여 개의 가마 자리가 확인될 만큼 고려청자의 요람이며 고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장은 신라의 장보고에 의해서 무역이 주도되던 완도에서 불과 20km 내에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가마 발굴 작업에서는 중국 월주요에서 구웠던 해무리굽 청자가 출토됨으로써 고려 청자의 발생 연대를 10세기에서 9세기로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푸른 빛, 맑은 시냇물처럼 바다까지 들여다보이는 청자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접근해보기 위해서 분석에 필요한 시료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학술조사단은 먼저 용울리 10호 가마와 11호 가마 주변에서 9세기 말에 구웠던 중국 월주요향의 청자 파편과 함께 흙 속에 박혀있는 해무리굽 초벌구이 파편도 각각 5점씩을 수습했습니다. 맨 아래 자연 도층이 있고 그 위에 있던 이 파편들은 무수히 많은 내화갑과 함께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9세기에서 10세기의 내화갑 조각도 얻었습니다. 정양모 실장은 좋은 땅이 많은데 내화갑을 넣고 진흙으로 가마를 쌓은 것은 습기 전도 방지와 열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또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12세기 청자 파편과 초벌구이, 내화갑 등의 표본을 구했으며 가마 주변 흙 속에 쌓여있는 굴껍질도 분석해보기로 했고 특히 가마 밖에 있는 석실 속의 고운재가 유약과 어떤 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보고 이 모든 것을 표본 수습했습니다.
조사단은 이 영올리 가마와 최상급 청자가 나왔던 사당리의 유약과 태토가 혹시 다르지 않을까 해서 영올리와 같은 방법으로 사당리의 파편들도 수습했습니다. 학술조사단은 강진이 이와 같이 청자 도요지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쉽게 원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주변의 점토층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단은 강진이 이와 같이 청자 도요지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쉽게 원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주변의 점토층 조사에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조사단은 영올리 정수사 앞산 흐틀머리 봉을 찾아서 눈빛같이 흰 암맥풍화물 정토를 채집했습니다. 장소를 옮기던 조사단은 대구 12호 가마 옆 골짜기에서 응회암 잔적토를 발견하고 철분이 많은 이 돌도 채집했습니다. 하루를 헤매던 조사단은 응회암 잔적토로부터 약 2km 떨어진 다른 골짜기에서 응회암이 풍화돼 옮겨진 운적토를 발견하고 그 상하부층을 모두 수습했습니다. 학술조사단은 마지막으로 가마 부근의 내화점토도 함께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진군 대구면 영운리하고요 사당리에서 채취한 요 샘플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재현하기 위해서는 소송하기 전에 처벌구이 거 하고 또 소송한 다음에 이제 그 유약을 긁어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조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분석은 보통 우리가 규산염 분석하는 거 혹은 광석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2가지만 하고요. 요 재하고 굴껍질은 있는데요. 재는 보통 성분과 마찬가지로 하시고 이 굴껍질은 주로 이 CaO하고 P2O5가 주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하고 CO2 정도로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이번에 그 발굴지에 가가지고 그 주변에 암석하고 그거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생성되어 있는 점토를 좀 몇 개 따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저 제품하고 이제 그 분석치하고 비교해봄으로써 얼마나 이것이 거기에 원료에 해당했겠는가 아닌가 이걸 이제 확인하자는데 이번에 이 분석에 요청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 시료를 가지고 습식 분석과 새로 도입된 플라스마 분광 분석기와 원자 흑광 분광 분석기로서 분석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청자가 탄생된 지 실로 1000년 만에 이 청자의 모든 것을 해부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에서 이루어진 9세기에서 12세기까지의 최전성기 청자의 유약과 태토 그리고 내화갑 등을 분석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또 강진 근처에서 나오는 점토 등을 표본 조사해서 왜 강진 지방에 그토록 많은 가마가 몰려있는지 지질학적 분석도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분석은 서울대학교 요업과와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그리고 한국동력자원연구소가 맡게 됩니다. 저희는 이 분석이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청자 구성소지 분석이니만큼 청자의 모든 신비가 밝혀질 것을 기대해봅니다. 이 청자 파편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청자 파편을 조분쇄기에 넣어서 거칠게 분쇄한 다음 다시 이것을 미분쇄기에 넣어서 미분쇄해서 습식 분석이나 기기 분석에 의해서 성분을 조사합니다. 청자 파편이나 원료의 주요 성분인 시리카, 아름이나 철분 등을 분석하는 습식 분석입니다. 이 기기는 최근 도입된 원자 흑광 분광 분석기로서 청자 파편 중에 들어있는
그 카리, 소다, 티탄 이런 성분을 정량하는 기기입니다. 이 기계는 어떤 기계이고 어떤 성분들을 검출해냅니까? 예, 이 기계는 최근에 도입된 플라스마 분광 분석기로서 시료를 미분쇄한 다음에 그것을 약품을 처리해서 녹여서 이런 용기에 넣어가지고 측정을 해서 그 결과가 이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수록이 돼가지고 기록이 됩니다. 고려 청자의 태토에서 유약에 이르는 원래 분석 결과가 나왔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KBS로부터 그 고려 청자 파편이라든지 또 그 예상되는 원료로서부터 분석한 결과 대충 검토해 보니까 12세기 유약, 용문리 유약과 사당리 유약을 검토해 보니 시리카와 아르미나는 유약이 소지에 비해서 다소 낮고 그 반면에 칼슘은 유약이 소지에 비해서 월등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역시 그 유약 부분이 소지에 비해서 다소 높고 또 미량 성분으로 볼 때 그 망간은 그 유약이 소지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또 높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늄은 반대로 유약 부분이 소지에 비해서 다소 함량이 떨어지며 또 미량 성분으로서 바리움과 스트론튬은 그 유약 부분이 용문리나 사당리 다 소지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리고 재와 굴껍질을 검토해 보면은 그 칼슘분이 월등히 높은데 이 굴껍질과 재가 상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며 또 그 재와 굴껍질에서는 P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량 성분으로 바륨과 스트론튬도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처음 분석이 나왔습니다만 이 분석 결과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문헌을 찾아봤을 적에 청자의 비주색을 내는 자체가 산화철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한 2~3%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과거에는 소지하고 이 유약하고의 철분이 비득한 함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 이 결과를 봐가지고 유약의 철분이 적고 소지에 말하자면 태토에 유약이 철분이 좀 많았다 이러한 것이 이번 결과의 제일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색을 더럽히는 티탄 옥사이드 이것이 유약이 적고 소지가 조금 많았다. 이거는 성분에서 오는 원료에서 오는 것이 많지만은 유약에 굉장히 적은 티탄이 섞였기 때문에 이 비주색 참 좋은 비주색이 나왔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보통 옛날에는 석회유를 많이 썼는데 이 석회유를 어디서 얻어다 썼느냐 그것을 보면은 굴껍질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거에 가까워서
21%나 나왔는데 이건 상당히 순수한 겁니다. 또 재를 분석한 결과 인산 칼슘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볼 적에 유약에는 뼈를 갖다가 갈아서 쓰지 않느냐. 이것은 과거에 이 영훈리의 출토품을 볼 적에 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는 뼈를 태워가지고 갈은 그러한 흔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 분석 결과를 보고 우리가 느낀 것이고, 또 이것을 재현하려면은 이 소지를 우리가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화학식을 내가지고 현재 있는 이 원료를 써가지고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 소송 도중에 나오는 요변 이거를 생각할 적에 한두 키 소송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좋다는 그 색, 비주색 요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재현해 볼 각오를 가지고 있고, 또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것을 여러분께 성공시켜서 배워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표본 조사한 점토의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초벌구이와 뇌화갑, 청자의 그 유약 및 소지와 원료로 추정되는 그 여러 가지 점토를 화학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면은 대체로 그 주성분이나 미량 성분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놓고 볼 때 현장의 점토와 청자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분석치를 보면은 우선 먼저 이 점토의 성질부터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암석의 그 풍화 물질을 그때 샘플 따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SiO2, Al2O3, CaO, 그리고 이제 물, 이렇게 네 가지가 주성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점토는 그때 그 산성 암맥의 풍화물이었었는데, 이 분석치 결과로 봐서는 순수한 카오린이나 몬모리노나이트가 아니고, 이것은 일라이트 계통의 점토가 아니겠나. 요거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분자식을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이 데이터, 분석치만 가지고 보면은, 조금 특이한 그 일라이트 계통의 점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응외암의 그 잔적들도 분석을 했는데, 요거는, 일반적 그 응외암의 분석 그 화학 성분하고 거진 닮았습니다. 근데 요거의 우리 요지에서 우리가 발굴한 것 중에 그 내화갑하고 아주 닮았어요. 여기 이 SiO2의 함량부터 뭐 거의 일치한 그런 수치를 내리고 있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 초벌, 그 내화갑들은 그 지역에서 나는 그 응외암의 풍화물이 그대로 이용됐다 하는 것이 이 분석지에서 아주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적토를 우리가 둘을 땄는데 상부고 하부, 이거는 거진 같습니다. 여기 68에서 67, 16에서 16.81에서 17.35 등등 거의 뭐 그냥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하층은 거진 동질의 점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내화 점토라고 해서 우리가 발굴지에서 직접 그 점토를 또 따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말씀드렸던 운적토 두 종류고, 2~3% 오차 이내에서 다 같습니다, 이게. 그건 뭘 말하냐면은, 거기서 과거에 쓰던 그 점토가 곧 우리가 그 운적토들과 아주 닮은 그 재료를 갖다가 썼다고 하는 아주 그 직접적인 그 데이터, 증거를 주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반가운 수치가 나오네요. 학술조사단은 이 분석 결과, 지금까지 학계에서 아는 것과는 달리 유약보다는 테토의 산화철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현장에서 수습한 재와 유약에 똑같이 동물뼈에서 수습한 것으로 보이는 인의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청자 유약의 주성분은 산화규소, 산화알루미늄, 산화철, 산화칼슘 등이며 이 밖에도 산화된 마그네슘과 나토륨, 카리, 티타늄과 납, 바륨 등이 미량 함유되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국내에서 첫 분석된 청자 구성 소지 분석 결과 12세기 용울리와 사당리의 청자 유약과 테토는 성분이 거의 비슷하며 유약은 복잡한 배합보다는 한 가지의 흙에 인과 카리가 주성분인 재를 혼합해서 썼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약 분석 지대로 서울대학교 임은국 교수가 이끄는 요업센터가 유약을 과학적으로 배합해보기로 했습니다. 김 박사님, 이건 어떤 과정입니까? 예전에 강진에서 가져와서 분석한 것 중에서 이 초벌구이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의 점토는 가소성이 적기 때문에 한 가소성 점토를 갖다가 20%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재결식을 갖다가 계산하면은 15% 30%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거를 20%로 고정시키는데 이 컴퓨터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유약도 이러한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재결식을 남겨가지고 이것을 원료 분석한 결과에 대입시켜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컴퓨터도 나타나 줍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유약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성분을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까?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다가 예전에 강진에서 채취해온 그런 시료를 가지고 거기서 유약하고 소지하고 이것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그걸 또 재료식으로 곤치고 거기에다 합당한 우리의 국산 원료를 조합해가지고 맹기는 그 퍼센테이지를 여기서 조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양장석 5.3kg. 그 다음에 세창백토 요거 1.9kg, 1.9kg. 전규석 3.5kg. 0.9kg, 900g. 석회석을 한 11%. 백운석 0.9kg, 900g. 산화철 260g만이에요. 서울대학교 요업센터는 분석된 유약의 성분을 저울에 달아서 비율대로 혼합하고 약 8시간 뒤섞은 끝에 10리터의 유약을 추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배합된 이 유약을 가지고 강진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희 취재팀은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에 다시 왔습니다. 청자의 유약과 테토 등에 관한 소지 분석을 최초로 성공적으로 끝낸 저희 취재팀은 취재의 초점을 분석에서 재현으로 옮겨 맞추기로 했습니다. 분석된 모든 시료를 화학적으로 배합해서 계기에 의한 정확한 온도에 불을 뗀다면 논리적으로 청자의 재현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 강진요는 지금까지 발굴된 고려 가마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졌고 청자 구성 소지를 현장에서 구해서 실험이 쉬울 뿐만 아니라 이용 씨라는 도공이 10여 년을 청자 재현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서 서울대학교 요업센터가 배합한 유약으로
전통적인 가마에서 청자재현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대학교 유업센터에서 유약을 성분대로 배합해서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초벌구이 끝난 것에다가 묻혀서 청자 재현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써다. 저희 취재팀이 강진요를 청자재현 장소로 잡은 것은 이 가마가 전국 유일의 관여이며 아직 완형이 발굴되지 않아서 완벽한 형태의 고려가마를 알 수는 없지만은 강진요는 칸막이가 없는 통가마를 쓰는 등 현지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고려가마 형태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강진요는 소나무 장작을 떼기 때문에 옛 소송 분위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마와 장작불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는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것을 찾는 것이 학술조사단의 자문에 의한 강진요입니다.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방법으로 불을 떼갑니까? 글쎄, 지금 저희들도 많은 경험을 못 해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강 저희들이 하는 방법으로서는 첫 단계로 피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김불, 그 다음에 이제 덕군불, 그 다음에 녹힘불, 그 다음에 이제 마감불 이런 단계로 5단계로 좀 나눠서 떼고 있는데요. 대강 그 5단계로 나눈 그 시간이 대강 한 48시간 정도 걸리대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가지고 1300도 정도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피움불이 다 끝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학회 같은 데서 말할 적에는 이제 촛불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피움불이라고 말해요. 이 피움불은 목적이
그 기물 소성하려고 하는 물건에 대한 수분을 갖다가 날려보는 것이 주 목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10시간가량 지속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은 벗긴 불로 들어가겠네요. 예, 피운불이 끝나서 이제 벗긴 불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제 저 피운불 말이죠. 오늘 아침 5시 40분에 했어요. 그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10시간 경과돼가지고서 다시금 이제 벗긴 불로 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벗긴 불이 거방 끝나가지고 아마 가마속에서 지금 얼마 된지 아마 예정은 말이죠. 750 내지 800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좀 재보죠 한번. 그래, 자 온도 측정을 좀 해주지. 지금 몇 도쯤 됐지? 750도입니다. 예, 750도니까 이제 벗긴 불의 최고 온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벗긴 불의 목적은 피운 불에 있어서 그 탄소 질물이 여러 가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가볍게 이제 씻기는 조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온도 측정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이름은 저 광공기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우선 볼지에 골 렌즈가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보려고 하는 불 초점에 맞춥니다. 그래가지고서 회전판이 있는데 회전판을 돌리면은 전위체가 점점 올라가게 됐어요. 그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계기 내에 필라멘트에 불이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놈의 불 색깔이 자기가 보려고 그러는 색깔하고 일치될 때, 그때가 그 지적되는 온도가 됩니다. 네. 지금 저희는 피운불과 벗긴 불을 뗐죠. 네. 이제 어떤 불이 됩니까? 독금불이 됩니다. 네. 독금불은 어떤? 그래서 독금불은 제가 이제 950도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또 하나 주의할 것이 가마의 분위기를 갖다가 잡아야 됩니다. 그 가마의 분위기가 즉 환원 분위기인데요. 그 환원 분위기를 하면서 동시에 온도를 갖다가 950도부터 천천히 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지금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좀 측정해 보지. 지금 950도입니다. 그래 아마 지금부터 이제 독금불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념 설명. 독금불까지를 뗐습니다. 이제 무슨 불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청자구이 하는데 제일 최고 온도에 도달시키는 녹힘불 단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불 단계를 갖다 같이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녹힘불 단계는 지금 이 감에서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어요. 몇 도요? 온도를 재요. 1340도입니다. 네, 1340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1400, 300 내지 1350도 범위에서 이제 소성을 하게 되는 천자의 그 범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은 단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피운불 단계가 10시간, 그 다음에 벗긴불 단계가 8시간, 그 다음에 독금불 단계가 14시간, 그 다음에 녹힘불 단계가 10시간 해서 그 4단계만으로서 42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2, 3일 냉각이 그냥 지속돼 가지고서 한 3일 후에야 이 가마 속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재팀은 강진로에서 장작불을 지피고 열이식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현대식 요업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청자의 현대화 작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관해서 연구를 거듭하기 위해서 목포 행남사를 찾았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강진 발굴 현장에서 수습된 고려때 초벌구이 파편에다가 현대과학이 분석 배합한 유약을 묻혀서 구워보고 새로 성형한 10개의 작은 잔도 가마에 넣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온도 올려가지고 몇 시간 동안이나 뗄 예정인가요? 저희가 지금 보통 한 16시간에서 18시간까지 소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간에 최고 온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최고 온도까지 올라가려면 저희가 한 18시간으로 볼 때에 한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면 다 올라갑니다. 그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고. 그다음에 요거 한번 내려봐봐. 그다음에 쪽 한번 내려보지. 지금 이제 나흘 만에 가마의 문을 열었습니다만 꺼내놓고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인수 받을 때는 말이죠. 한 4가지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전부해서 18시간을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해 본 결과 현재 보니까 빨간 유약으로 받은 것은 색깔이 좀 기대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받았던 것은 다소 색깔이 기대할 만합니다만은 역시 아직도 조금 좀 어두운 그런 감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2가지가 또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12세기 때의 그 파편 얻었다는 것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2가지 역시 유약입니다. 하나는 적색이었고 하나는 흰색이었는데 역시 이것을 발색하는 거 보면은 그 소지에서부터 많은 색깔을 얻었어요. 그리고 저희 거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역시 그 과거에 그 12세기 때 저희 조상들이 했던 것은 역시 소지로부터 보더라도 저희보다는 훨씬 더 색깔이 진합니다. 그걸로 봐서 이 소지 내에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보다는 철분의 역시 양도 많았고 물론 질도 많이 달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청자 연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제 청자나 또는 이제 백자 같은 것, 그것을 다시 못 만들어낸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그 미진한 이유가 그때 사용했던 원료, 그중에서 원료가 어떠한 원료였으며 그 원료 속에 어떠한 중요한 그 오금소라든지 또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이 되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실히 규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학을 하는 분이 많았다면 화학적으로 또는 물리학적으로 전부 분석을 했으면 좋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다시 훌륭한 이조의 청자를 만들어내는데 힘이 듭니다. 가장 그 비추색, 가장 좋은 그 색, 그런 색을 만드는 데가 아직 한 군데도 없지 않느냐. 이것은 과학적으로라도 한번 재현을 시켜보자. 그러한 것이 우리 과학자의 꿈이고 또한 가까운 장래에 이제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표시한 거 2개 한 거요? 2개는 거기 거고. 네. 하나는 건 하나 한 거 우리 거 제일 상자. 세상. 천천히 갖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청자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재현이라고 시도해봤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선 그
이 청자 그 파편 최초 현재 파편 걸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게 지금 둘 여기 보시는 게 이게 둘이 이제 1280도 내지는 1300도. 그러니까 정일코는 10번 그렇죠? 10번 내지 9번 상태에서 구워진 겁니다. 그런데 종전의 그 청자라는 것은 대체로 우리나라 청자는 참 좀 창피한 말씀이지만은 이 이전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분석한 적은 사실 없죠. 그래서 대체로 그 이런 학자들인지 그 종전의 그런 그 예를 봐서 대체로 어림짐작으로 해서 1250도가 아니냐. 그것은 중국 그 청자의 화도하고도 아마 비견될 만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1250도가 나면 1300도 가까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게 그 10번이 두 개를 넣었는데 하나는 녹고 하나는 녹지 않았다. 그러니까 녹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거의 1300도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종전의 청자를 만든 것보다는 이것은 30도 내지 50도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니까 유약의 발색은 비교적 곱습니다. 예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은 그 여기 보이시는 그 붉은색 이것이 이제 소위 저희가 철정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 색은 왜 나오냐면 태토 속에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철분인 것은 고화도에서 발산합니다. 그 위에 이렇게 발산한 놈이 더 날아가지 못하고 응고에서 붙은 상태죠. 그것이 그 굉장히 너무 붉게 나타나고 또 이 속에 비춰 보이는 유약 속에 비춰 보이는 태토의 색깔이 있는데 그 태토의 색깔도 역시 붉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 파편을 지난번에 수없이 보셨지만은 그 파편을 보면은 이런 색이 아니고 여기도 약간의 갈색 정도 그리고 이 속에 비춰보는 색은 회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청자의 색은 그 태토 속이 회색이고 겉에 청자의 유약이 약간 투명해서 그러니까 조금 실성이지만 그래도 투명성이 있어서 그 속에 비춰보이는 색하고 복합색이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그와 경지가 모자라다. 그렇죠? 두 가지. 이것은 너무 붉고 속에 비추는 것도 붉은색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이 두 가지 파편을 보면 이번 실험에서 적어도 우리의 청자가 이것은 원래 우리 청자의 그 태토 바로 그거니까 우리의 청자는 1250도가 아니고 1300도 가까이 갔던 거다. 그것이 1450도가 될지 혹은 1460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이걸로 봐서는 1250도도 훨씬 올라가는 화도에서 우리 청자는 된다. 그것은 이걸로 분명히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니까 차수려 배울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그 분석을 전 몇십 년 하고 몇백 번 쌓아서 정말 좋은 게 되겠지만은 아직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드는군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대로 유약과 태토를 분석하고 이 가마에 불을 지폈지만은 완벽한 청자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국내 권위 있는 학자들이 과학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은 아직 청자의 재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많은 학술적 자료를 얻었습니다. 최초의 유약과 태토의 분석치를 얻었으며 청자의 발생 연대도 9세기 신라 말기로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진의 청자 도요지가 이처럼 집중되어 있는 이유도 밝혀냈습니다. 지금은 유약에 남아있지 않고 휘발해버린 작은 몇 가지의 성분들 그리고 이 가마의 분위기 등이 몇 가지 문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청자를 재현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한 걸음 성큼 다가선 것도 사실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어놓은 찬란한 업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룰 우리의 것에 어떠한 노력으로 이 결의 정신력과 생명력이 살아 숨쉬게 할 것인가. 이 점이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그 사명을 이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합니다. 선과 형과 균형에 대한 위대한 감각으로 불리는 이 고려 청자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 그리고 현대적 수용 등에 대한 청자 연구에 이 프로그램이 하나의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